안녕하세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들은 과자나 뭐 과자를 안 드셨던 분도 어릴 때는 좀 드셨을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그 맛있는 게 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게 있고 그중에서는 이제 제일 맛이 없는 게 있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먼저 먹어요? 음, 에, 저희 남편은 항상 자기는 가장 맛있는 걸 먹는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제일 맛있는 걸 먹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왜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만약에 과자가 5개가 있으면 그 중에 제일 맛있는 걸 먹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4개가 남지 않습니까? 공주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우리 공주가 아파갖고 병원 갔다 왔어요. 이제 4개가 남으면 그 중에 또 제일 맛있는 걸 먹는 겁니다. 또 3개 중에는 이제 또 그중에 제일 맛있는 거. 그래서 자기는 항상 가장 맛있는 걸 먹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우리 인생에도 어떤 좀 적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요. 그죠? 가장 좋은 것만 하는 사람? 항상 행복했던 사람? 뭐, 참. 이런 걸 좀 인생하고 연결을 시켜봐야 되는데. 자, 오늘은, 저도 읽으면서 참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안타깝고, 또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게 그 학습된 무기력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언제 학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었어요. 참. 근데 이게 참 그 뭐 외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답답하게 여기죠. 왜 쟤는 사제 욕심 멀쩡해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진짜 핑계 될 수는 없지만 저 스스로 그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느껴져요. 참 혼자만 힘듭니다. 혼자만 아무도 모르고. 근데 그런 청년이 이제 또 나타났습니다. 우리 김성훈 저자님한테 강의를 하는데 맨 뒷자리에 아주 잘생긴 남학생이 있었다고 해요. 그 남학생이 이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이제 한두 살 많겠죠? 뭐 인상도 좋고 키도 크고 뭐 너무너무 허우대가 멀쩡하고 근데 문제는 그 허우대 멀쩡한 학생이 저기 의욕이 너무 없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학생이 그 마마보이였던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엄마가 다 해주는 그런 마마보이였대요. 어릴 때 자기가 그 수영장에 엄마랑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엄마는 얼른 물에 들어가서 다른 친구들이랑 놀아라 이제 하는데 자기는 그 수영장 그 울리는 그 환경도 싫었고 또 그 물이 무서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들어가고 쭈뼛쭈뼛 막 네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막 좀 재촉하다가 뒤에서 쑥 밀어버렸대요. 그때 이제 이 남학생은 굉장히 큰 충격을 먹었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 그때 그 튜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물에 빠지지는 않았는데 그 엄마한테 쑥 밀리면서 자기가 들어갔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을 나는 누군가 나를 밀어줘야만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엄마랑 자기랑 암묵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규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내가 밀어줘야지만 하는 아이고, 나는 누군가가 나를 밀어줘야지만 뭔가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고착이 돼버린 거죠. 그런 놈이 의욕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김사훈 저자님이 그걸 보고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음, 김사훈 저자님 볼 때는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나 생각을 했을 때 그 청년한테 객관적으로 보기라는 게 있는데 너 자신을 제3자 눈으로 너를 바라보면 이런 문제들을 고치기가 쉬워진다.
그거를 이용해서 너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청년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다가 그러면은 어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내가 스스로 한 게 있다면 그거를 얼른 종이에다 체크하기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에 나는 누군가 밀어줘야지만 하는 사람이라는 그 시점 아닌 내 스스로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슈퍼에 내가 뭐 노트를 사러 갈 수도 있고 그건 누가 시켜줘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여타 그 내가 스스로 하는 행동이 있으면 그거를 체크하자 하고 이제 그렇게 처방전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그거를 하나하나 체크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일과를 끝낼 때마다 그 체크하는 개수가 몇 개인가 이렇게 쓰고 이제 좀 재밌죠. 이런 것도 하면은 재밌거든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만날 때 그 기록을 김성현 저자님한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청년 마음에 눈이 녹았습니다. 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꽤 많이 내가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있네. 오늘도 스스로 한 일이 이렇게나 많다니. 그는 점점 재미가 붙고 자신감도 생겼다. 하루하루 동그라미가 늘어났다. 결국 한 달 만에 마마보이 성격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새 긍정적 성격이 돼버렸던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어느 면에 초점을 맞춰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성격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어땠어요? 어, 자기의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 면을 바라보고 또 중요했던 건 체크. 이 체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체크 자체가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서 자꾸 하게 되고 그래서 끝까지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면이 있었네 발견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도 당장 무언가 이제 목표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 반드시 이런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얼마만 힘을 발휘하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진짜 다릅니다. 냉장고든 뭐든 그냥 종이 한 장 붙여놓고 매일 체크만 하면 그러니까 볼펜도 바로 옆에다가 바로 쓸 수 있도록 해놓으십시오. 아주 손쉽게. 그러면은 그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걸 그 즉시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참 바뀌기 쉽죠. 하면 되는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제 이 바람난 남편을 어떻게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지 참 깝깝하죠. 나 싫다고 하고 바람난 남편, 그 남편을 집에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혹시 뭐 답은 나와 있죠. 긍정적이고 좋은 점만 바라보기.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떤 부인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남편이 그렇게 늦는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되게 늦게 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부인은 네 기다렸던 거죠. 이제 막 이 남편이 그날 들어온 게 5시쯤 들어왔다고 해요. 5시까지 잠 안 자고 기다렸으니 이 여자는 얼마나 초주검이 돼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5시에 남편이 들어왔는데 왜 이제 들어와 이제 그랬겠죠. 그랬더니 뭐야 아직도 안 자고 기다렸단 말이야? 하고 별 이상한 여자 쳐다보듯이 쳐다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남편이 벗어난 와이셔츠를 보니까 여자 립스틱이 또 묻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제 이 여자는 또 삥 돌았죠. 친구 말이 맞구나. 어? 진짜 그 친구가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있으면은 분명히 뭐가 있다. 의심해 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익히 들었었나 봐요. 그래, 이 친구의 말이 맞았구나. 참. 당장 이제 출근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게 지금 누구냐, 이 여자가 누구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전화를 할까 하다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 대해서 별의별 억측을 꼬리에 꼬리를 물려서 거세게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자동적으로 피어나는 거죠. 그래, 남편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 일단 이렇게 신뢰가 깨지자 그때부터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요모조모 따져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러자 남편에 관한 것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모조리 부정적으로만 보이기 시작했다.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는다던가 휴일에 낮잠만 자며 빈둥거리는 등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던 면까지 밉고 가증스러워 보였다.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만 끌어들였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부정적인 면만 골라보니 남편도 이제는 점점 더 그녀의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게 되었다. 기가 시간이 늦어지는 날도 점점 늘어났다.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늦었어? 일찍 오면 뭐해? 바가지만 긁어댈걸. 누군 쓰니까 바가지 긁지? 악순환이었다. 그러더니 남편은 아예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다. 귀가하지 않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벌써 한 달째 안 들어오고 있었다. 새 애인을 만나 동거하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들었다. 어느 날 그녀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들여다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벌써 양 미간에는 가는 홈이 패여 있었다. 남편 잘못 만나 내 인생이 이렇게 됐네. 그녀는 욕조 가장자리에 의지한 채 엎드렸다. 가는 어깨가 심하게 들먹거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연을 들은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처방을 내렸다. 혹시 남편에게 연락이 오면 부정적인 말은 일절 하지 마세요. 오로지 남편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전화를 걸어오거나 집에 찾아오는 횟수를 꼼꼼하게 기록하세요. 그래프로 표시하면 더 좋습니다. 그녀는 시키는 대로 스스로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걸거나 접촉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다만 남편이 이따금 전화를 걸어오면 최대한 상냥하고 다정한 톤으로 대해주었다. 통화 중 남편의 나쁜 점은 철저히 외면하고 좋은 점만 골라 칭찬해 주었다.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았다. 초기엔 통화 시간이 5분에서 10분을 넘지 않도록 자제했다. 왜냐면 통화가 길어지면 감춰놓고 있던 갈등이 표출돼 말싸움으로 번질 소지가 컸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의 짧은 통화는 점점 밝아졌다. 남편도 아내와의 통화가 즐거워지자 좀 더 자주 전화를 걸게 됐고 집에 들르는 횟수도 늘어났다. 그녀는 냉장고 벽에 붙여놓은 그래프 용지에 남편의 통화 횟수와 방문 횟수를 매일 체크해 두었다. 마치 실험실 생쥐의 행동을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정확하고 꼼꼼하게 남편의 행동 변화를 기록해 나갔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르자 그녀가 상냥하게 얘기했다. 집에 들러서 참 반갑네요. 당신이 좋아하는 매실주를 담가두었어요. 그녀는 남편이 집에 들를 적마다 매실주를 한 잔씩 내놓을 계획이었다. 남편의 기호품을 미끼로 활용했던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언제 무슨 이유로 들르든 변함없이 상냥하게 맞아주었다. 그러자 남편이 집에 들르는 횟수도 크게 늘기 시작했다. 얼마 후 남편은 아내를 찾아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동안 못된 나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 용서해 줄 수 있어? 남편은 집을 나간 지 6개월 만에 함께 살던 애인을 버리고 그녀의 품으로 스스로 되돌아왔다. 그녀가 남편의 결정만 바라보니 남편도 그녀를 점점 부정적으로 보게 됐고 급기야 가출하기에 이르렀었다. 하지만 그녀가 생각을 돌려 거꾸로 남편의 장점에만 초점을 맞춰 바라보자 남편도 점점 긍정적으로 변했던 것이다. 오늘 읽은 이 이야기들은 정말 풀기 힘든 일들을 풀어낸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한번
어떻게 이런 거를 잘 이용해 봐야 하는지. 그 남편이 바람을 안 피웠어도 좀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제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어요. 지금까지니까 벌써 몇십 년이죠. 근데 이 친구한테는 제가 항상 좀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들으면 이렇게 딱 신경이 거슬리는 말을 하는 식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착해요. 정말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 가시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제발 너 말 그렇게 하지 마라. 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도 그 친구는 자기 마음에 그런 의도가 없어서 그런지 자기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말에 문제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인제 결혼을 했죠. 결혼해서 또 엄지나 못지않게 왜 친구의 남편들은 그렇게 잘 나갑니까? 그 친구의 남편도 아휴 돈을 어찌나 잘 버는지. 어찌 됐든. 근데 그 친구의 그래서 그 친구가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시부모님이랑도 사이가 안 좋고. 근데 참 안타깝죠. 사람은 착하고 그런 의도가 없는데 말로 저렇게 인간관계에 다 상처가 나고. 참 제가 좀 더 얼른 공부를 해서 김상훈 전화님처럼 어 이렇게 친구한테 좀 좋은 해결 방안을 좀 제시를 해야 될 숙제가 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는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친구에 인제 딸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인제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해서 오면은 그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해요.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하는데, 뭐 딸이 안 좋은 것들 막 그런 들어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좋겠습니까? 안 좋죠. 이렇게 딸이 못한 거 뭐 오늘 뭐 시험을 봤는데 딸이 30점 밖에 못 받았다. 뭐 체육을 했는데 뭐 다 줄넘기를 몇 개밖에 못 했. 제발 너는 남편 오면은 일단 좋은 것만 얘기해라. 딸이 딸이 어찌 됐든 좋은 거가 있을 거 아니냐. 이 좋은 거부터 얘기해라. 그리고 나쁜 거가 있으면은 최대한 네가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냥 네가 해결을 하고, 아니면 인제 좀 남편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좀 이제 느긋해질 때 뭐 술자리 갔건 할 때 좀 그렇게 한숨 돌릴 때 얘기를 느긋이 하라 지금 해라. 만약에 무슨 그 남편과 상의를 해야 될 게 있거나 하면은. 근데 그렇게 그 말을 듣고 고쳐졌을 거면 지랑 나랑 몇십 년, 그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몇십 년 지기인데 그 무수히 내가 했던 그 말들에 의해서 이미 밖에 있었겠죠.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안 고쳐졌을까요? 어찌 됐든 예. 그러네요. 이 바람이 처음부터 나서 나갔든지 아니면 나가서 봉고를 시작했든지 이 남편도, 이 남편 안에 그 차가운 얼음도 이렇게 녹일 수 있네요.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고 또 그거를 또 체크하고 기록하고 그러면서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그 에너지가 빠지지 않고 에너지가 계속 채워지는 그 기록을 하면서 남편을 결국은 돌아오게 6 개월 만에. 남편이 어쨌다고요? 뭐 무릎을 꿇고 "여보 이 그동안 못된 나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 용서해 줄 수 있겠어?" 무릎을 꿇렸네요. 어. 그리고 그 앞에 청년, 말끔하게 잘생긴 청년, 기록의 힘이었죠. 긍정적이를 바라보는 건 '그래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기는 쉽습니다. 근데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라고. 부지불식간에 내가 그런지도 모르고 다시 그 부정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내 자신을 어느 날 또 이렇게 발견. 아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네. 아이, 그냥 생긴 대로 살지 뭐. 특별히 큰 문제가 일단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쉽죠.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어, 뭘 기록할 건지 하나는 지금 기록을 합시다. 종이 한 장은 붙여 놓읍시다. 벽에다가.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오늘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이 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세요. 좋은 인생 되세요. 안녕.